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54화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쿠잔 아오키지의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의 비밀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1154화 에피소드에서는 엘바프의 왕자, 어린 로키의 비극적인 과거가 조명됩니다. 48년 전 마을의 맹수 사건으로 깊은 슬픔에 잠긴 로키는 태양의 세계에서 명계라 불리는 곳으로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죽지 못했고 눈을 가린 안대를 부여잡은 채 죽을 수도 없어라며 절규하며 흐느낍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땅을 울리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산이 반으로 갈라지고 낯선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이 섬은 도대체 뭐가 문제야, 도대체 입구가 어디 있는 데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어린 로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훗날 역사를 뒤흔들 4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금사자 시키와 흰수염 그리고 스튜시와 함께한 정체불명의 남자. 시키는 로키를 보며 이 꼬맹이 악마의 얼굴을 지니고 있군 그래 라며 허탕하게 웃었고, 뉴게이트는 거인치고도 큰 것 같군, 그보다 울고 있어라며 그의 상태를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블 페이지를 가득 채우며 수수께끼에 남자가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룩스 디지백. 그의 외모는 놀랍게도 사왕 검은 수염 티치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아는 티치와 달리 온전했으며 삐죽삐죽 튀어나온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다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귀걸이를, 얼굴 왼쪽에는 상처 혹은 문신으로 보이는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키는 티치와 비슷하지만 한결 날렵한 모습이었습니다. 해설은 그의 엄청난 과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8년 전 레벨리에서 하랄드 왕과 만났던 인물이며 그 후 해군 본부의 대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힙니다. 그 결과 세계 정부는 그의 목에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내며 지백은 울고 있는 어린 로키에게 오만하게 명령합니다. 그는 2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장소가 그 거인들의 나라라고 하는 엘바프인가. 둘째로는 하랄드가 이곳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죠. 그리고 마침내 원피스 세계관을 뒤흔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후 이 사내는 록스의 적단의 선장이 된다고 덧붙이며 편집자는 전설 등장이라는 말로 이 엄청난 순간을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던 최악의 해적 록스 디지백이 마침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1154화는 56년 전 지백이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그의 의상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록스와 세계 정부의 대립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록스는 레벨리가 열리던 중 해군 본부의 대장 한 명을 살해하고 도주하여 막대한 현상금이 걸린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그의 악명이 록스의 적단 결성 이전에 해군의 입장에서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며, 해군 대장 살해는 극소수만이 이룬 위협이며 이를 세계정부 권력의 심장부에서 자행했다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반역 행위죠. 당시 레벨리의 엘바프의 왕 하랄드 역시 참석했다는 사실은 지백이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팬들의 추측처럼 그가 특정 왕국의와 또는 호위로서 세계 정치에 장에 잠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그를 천룡인의 직접적인 적으로 만들었으며 그가 살해한 해군 대장의 정체는 새로운 핵심 미스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이로써 센고쿠 시대 이전부터 해군 대장 3인 체제가 존재했음이 확실해졌으며, 팬들은 그 희생자가 가프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을 가능성, 혹은 얼어붙은 거인들과 연관된 아오키지의 빈빈 열매의 전임자였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쿠잔이 이렇게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을 가지게 된 것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검은 수염과 쿠잔이 이런 인연으로 엮이는 것일지도 모르죠. 게다가 지백의 등장은 스튜시라는 인물을 통해 해적, 과학계, 그리고 첩보계 사이의 경계가 지난 반세기 동안 얼마나 모호했는지를 드러내며, 스튜시는 48년 전 록스와 함께 있었고 이후 매즈의 일원이자 CP0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죠. 이는 한 개인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비해군 세력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하죠. 따라서 그녀는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록스의 야망, 베가펑크의 과학, 세계 정부의 음모를 잇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녀의 서사가 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비판은 설정 변경에 대한 의구심이었고, 일부 팬들은 만약 티치가 록스의 아들이었다면 왜 과거 갓벨리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가프나 센고쿠, 심지어 록스의 접단의 일원이었던 흰수염조차 정상전쟁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혈통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죠. 특히 세계 정부가 로저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섬의 모든 신생아를 조사하고 임산부를 처형했던 전례를 생각하면 역사상 최악의 악당인 록스의 아들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개연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피스는 혈통이나 운명보다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꿈을 이루는 것을 중요한 메시지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의 환생에 가까운 존재임이 밝혀진 데 이어 그의 최종 라이벌인 검은 수염마저 전설적인 해적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혈통의 소유자로 밝혀지자 일부 팬들은 실망감을 표출했고, 검은 수염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비열한 악당에서 또 다른 혈통빨 캐릭터로 전락했으며 이는 캐릭터의 매력을 반감시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상당했고, 지지자들은 원피스에서 혈통은 성공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극복해야 할 족쇄나 이념적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는 아버지 로저의 이름을 거부했고, 상디는 자신의 혈통인 제르마를 혐오했으며 루피 역시 아버지 드래곤의 존재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검은 수염이 록스의 아들이라는 설정은 그의 캐릭터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루피와의 대립 구도에 더욱 깊은 복잡성과 서사적 무게를 더하는 장치라는 것이고, 결국 이 논쟁은 원피스의 핵심 주제인 운명과 의지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드러냅니다. 검은 수염과 록스의 혈연 관계는 이 두 가지 상충하는 테마를 최종 보스에게 집약시키는 결정적인 장치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야망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괴물 같은 유산과 씨름하는 인물이 되었고, 과연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운명에 이끌려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이제 원피스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검은 수염이 록스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은 과거의 모든 사건, 특히 록스 시대의 정점이었던 갓벨리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록스의 모든 행적을 그의 아들인 현 시대의 사화, 티치의 관점을 통해 재해석해야 합니다. 검은 수염의 나이가 40세, 갓벨리 사건이 38년 전이라는 시간 설정은 팬들에게 엄청난 상상력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이는 록스가 패배했을 당시 그의 아들 티치가 2살배기 아기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교롭게도 이는 로저가 갓벨리에서 발견한 샹크스가 당시 1살배기 아기였다는 사실과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갓벨리 사건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가설들을 탄생시켰고, 과거 센고쿠는 록스가 천룡인과 그들의 노예들을 공격하기 위해 갓벨리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팬들은 록스의 진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묻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록스가 세계 정부에게 끼나치노스의 보물을 되찾기 위해 갓벨리를 침공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더욱 충격적인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만약 그 보물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바로 특별한 혈통을 지닌 자신의 아들 마샬티 티치였다면 어떨까라는 이론을 만들어냈고, 이 이론에 따르면 세계 정부는 록스의 아들을 납치하여 천룡인들의 인간 사냥 대여의 상품으로 삼았고, 록스의 공격은 세계 정복이라는 야망이 아닌 아들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투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록스라는 캐릭터에게 단순한 악당을 넘어 비극적인 서사를 부여하며 세계 정부가 갓벨리 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레벨리에서의 해군대장 살해 사건은 뒤에 일족에 대한 세계 정부의 인식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위협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신성한 행사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안보 실패였고, 록스 디지백이라는 뒤에 일족이 그들의 심장부를 꿰뚫고 최고 전력 중 하나를 제거한 이 사건은 세계 정부 최고위층 내부의 뒤에 대한 제도적 편집증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편집증은 훗날 로저와 루피에 대한 그들의 극단적인 반응을 설명해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공백의 백년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또 다른 지백 사건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프가 다른 뒤인 로저와 손을 잡고 또 다른 뒤인 지백에 맞섰다는 사실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해당한 대장이 현재 쿠잔의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자였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능력을 쿠잔이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